안면 거상을 한다고 특별히 아파하시는 분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팔자가 좀 덜 교정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 수술을 할 때 네. 안녕하세요. 리팅 성형외과 이성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 거상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남자분들도 요즘은 안면 거상을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은데 피부가 두꺼우면 그만큼 회복 기간도 더 길어지나요? 피부가 두꺼우면 회복 기간이 길다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 특히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들, 그 다음에 피부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피부가 얇거나 고운 사람들에 비해서 수술 자국이 조금 더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회복 기간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나 보이진 않습니다. 남자분들 요즘에 수술 많이 하시는데요. 남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술, 담배, 운동, 사우나의 노출이 여자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수술 후 케어에 대해서 여성분들보다 따라오는 게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의한 붓기의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면 거상 수술 후에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탑5 혹은 탑3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붓기가 언제 빠지냐죠. 보통 이제 저희가 실밥 뽑은 한 2주 정도 되면은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일상생활 하기에 조금 부족할 만큼 부어 있거든요. 근데 붓기는 2, 3주 지나도 아직 남아 있고요. 누가 봐도 수술한 것 같은 티는 조금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얼굴이 수술 전 얼굴보다 어려 보이거나 예쁘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붓기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건 분명히 맞는데 사실 그 얼굴 자체만 보고 보면 수술한 티가 안 나는 건 아닌데 수술 전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조금 더 보기 좋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안면 거상은 나이대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마취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마취를 약하게 해야 돼요. 약하게. 그러니까 리팅 성형외과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안면 거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수술방에 이제 얼굴 소독하고 있는 도중에 마취약을 하나도 안 줬는데 그냥 좀 주무시는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인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주무시기도 하고요. 약을 안 줬는데도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때 주사를 놓으면 환자는 깨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약을 줄 때도 20살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적은 용량을 매우 천천히 줘야 됩니다. 매우 천천히 주기 때문에 살짝 잠이 들고 그 다음에 그때 마취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사실 약을 끄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면 마취약을 꺼도 그냥 어차피 마취가 국소 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중간중간에 다시 재워드리기도 해요. 이렇게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마취약은 굉장히 적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뭐 깨는 것도 회복도 빠르고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안면 거상을 받으셨는데 뭔가 그 수술의 스케일에 비해서 그 수면 마취에서 깨고 이제 회복할 때 의외로 통증이 적어서 좀 놀랐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혹시 수면 마취에서 깨면 통증이 큰 편인가요? 아니면 원래도 그게 좀 적은 편인가요? 안면 거상을 한다고 특별히 아파하시는 분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수술 도중에 절개가 크기 때문에 사실 작은 쌍꺼풀 수술만 해도 저희가 진통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술은 쌍꺼풀 수술보다는 좀 큰 수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진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끝나고 나서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많이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분은 많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리프팅을 잘 되었기 때문에 아프다보다는 당긴다라는 느낌을 조금 불편해 하시거나 새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굴이 잘 당겨져 있으면 목까지 만약에 잘 당겨져 있으면 목도 조금 덜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잘 당겨져 있으면 입도 조금 덜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당겨놨으니까, 그죠? 그거는 아프다와는 조금 또 다른 얘기예요. 어차피 몇십 년 동안 좀 처지고 좀 헐렁한 피부에서 우리가 움직였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좀 타이트한 피부 내에서 움직이게 되면 움직임에 조금 제약이 있겠죠. 아프다보다는 좀
덜 움직이거나 움직이기 불편하다는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광대가 부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말 광대가 커지나요? 이거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 수술을 할 때 광대에다 절대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네, 리프팅은 아래에 있는 조직을 위로 당기는 수술을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턱 아래쪽에 있는 많은 피부 조직과 스마스 조직을 위쪽으로 당기다 보면 광대가 약간 커져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절개를 좀 크게 하면은 처져 있는 부분을 중간으로 올리고 중간에 있는 조직 중에서 또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개를 통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광대에 대한 부각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실 절개를 크게 못하는 시술에서는 사실 아래쪽에 있는 조직을 조금 위쪽으로 올리면 광대가 일시적으로 조금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광대에다 절대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안면거상 수술로 팔자주름은 원래 이렇게 교정되기가 어려운 건가요? 자,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팔자주름이 100% 처짐 때문에 생긴다면 100% 당기면 100% 좋아져야죠. 근데 만약에 팔자주름이 처짐 이외에 다른 요인들로 생긴 환자분들은 만약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탄력이 매우 없거나 매우 심하게 꺼져 있을 때는 리프팅만으로는 나머지 것들이 교정이 좀 덜 되겠죠.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팔자가 좀 덜 교정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안면거상은 처져 있는 조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가 생기는 원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은 처짐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리프팅 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팔자가 생기는 원인이 처져서 생긴 거 이외에 다른 게 더 많은 분들은 리프팅 하나만으로는 교정되는 양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안면거상 수술에 대해서 너무 큰 수술이고 그냥 무서운 수술이고 잘 모르고 있으면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수술은 맞습니다.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얼굴을 당김으로 인해서 젊은 날에 있었던 본인 얼굴을 보면은 또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병원에 오셔서 상담받고 본인 얼굴에 적합한 수술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내일 더 젊어지세요. 리프팅 성형외과 이성준이었습니다.